안녕하십니까. 고구려부사TV의 최진욱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화두를 잡고 이 얘기를 진행해 나갈 겁니다. 자, 건강은 뭘까요? 건강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정신건강 그리고 육체건강 두 가지로 얘기하죠. 자, 그럼 정신건강은 어떻게 할 것이고 육체건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어떻게 할까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검이라는 운동을 앞으로 소개할 겁니다. 검. 칼이죠, 칼. 이 검은 검술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전통 검술이 있죠. 일본에는 일본 검술이 있고, 이 전통 검술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많은 시간을 이 얘기를 할 건데, 이 전통 검술은 전통 검술보다도 하긴 검이라는 도구 자체는 굉장히 집중적인 정신적인 집중을 요구합니다. 하나의 무기이기 때문에 날이 서 있고 몸을 헤할 수 있는, 물론 목검을 가지고 또 가검을 가지고 한다 그래도 날이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을 요구하죠. 그래서 많은 수련 기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무술을 연마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이 무술이라는, 검술이라는 것에 할애할 여력이 없죠. 사실상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검을 스포츠화 시키면 어떻겠는가? 사람들이 손쉽게 누구나 접할 수 있게 만들 수는 없겠는가? 라고 하는 문제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검술을 연마하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안법이라고 하고 보법이라고 하고 검법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법이 완성이 됐을 때 하나의 완성된 검술이 완성이 됩니다. 안법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타격해야 할 지점, 내가 배야 할 부분을 보는 것이 안법이고, 보법은 그 지점으로 얼마만큼 걸어가서 내 검으로, 내 칼로 해당 지점을 정확하게 통과시키는가. 이게 바로 안법과 보법과 검법 삼위일체가 돼야만이 하나의 완성된 검술이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런 검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투로를 가지고 연마를 했습니다. 자, 투로는 뭘까요? 투로는 자세와 자세를 연결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전후 좌우. 그래서 사방팔방 돌아가면서 그런 연결된 투로를 했기 때문에 많은 공간적인 요소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전부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작은 단독주택에서 살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넓은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러면은 이런 작은 공간에서는 과연 할 수 없겠는가? 내가 꼭 도장에만 가야 되느냐? 아니죠.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스포츠화된 검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과거의 검술은 어땠을까요? 우리 선조들이 과연 검술을 어떻게 연마했을까? 근데 문헌을 계속 뒤져봐도 과거 선조들이 뭐 봉구권법이 있었다, 황창랑이 어떤 뭐 권법을 썼다, 무슨 뭐 검술을 했다라고 하지만은 그러한 검술의 실체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정조대왕 때 만들어진 도보통지에 수록된 제도권이라든가 거기에 수록된 봉국권 이런 것들이 이제 유일하죠. 그러면 왜 이렇게 기록의 민족이 기록을 안 남겨놨을까? 예, 과거에는 우리 그 선조들의 그러한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륙의 끝자락에 이렇게 우리 그 영토가 있기 때문에 항상 북방 쪽에서 내려오는 세력과 충돌을 해왔습니다. 북방에 있는 민족들은 유목 생활을 주로 했기 때문에 대부분 말을 타고 주로 생활을 많이 하죠. 그래서 침략해 올 때도 말을 타고 침략을 해왔습니다. 그걸 기마 세력이라죠. 기마 세력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 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성들이 쌓여 있죠. 뭐 평양성, 또 무슨 저쪽에 국내성, 뭐 안시성, 저쪽 뒤쪽으로 백암성, 그래서 많은 성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방어하기 좋은 요새를 선택해서 성을 쌓고 그 안에서 백성들이 기거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외적들이 침략을 해오게 되면은 공성전을 했죠. 말을 타고 쭉 혹은 대군을 이끌고 진격해 오면은 먼저 120호, 150호 거리 내에서 활을 쏴서 적들을 먼저 제압을 하고 그 제압을 하지 못해서 다시 달려들면은 성벽을 타고 올라가면은 그걸 갖다가 창으로서 찔러서 제압을 하고 이런 식의 전투 행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독특하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타 민족보다도 더 활이라는 것이 더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동이족들의 활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더군다나 특이한 것은 바로 편전이라는 것이 개발이 됐죠. 조선시대 때 편전. 자, 편전은 뭐냐? 애기살이라도 활이 작습니다. 긴 화살로 쏘면은 만약에 150보 나갔다. 그러면은 작은 활로 애기살로 쏘게 되면은 200보가 나오고 사거리가 1.5배 이상 더 길었다는 거죠. 자, 이거의 장점은 뭐냐? 이 장점은 내가 화살을 쏴서 우리 진영으로 떨어져서 내가 맞지 않았으면 그 활을 다시 뽑아서 다시 내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편전 작은 애기살은 어떻습니까? 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통화라고 하는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서 그를 쌓았습니다. 속력이 더 빨랐고 또 날아오는 게 거의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살상력이 더 높았죠. 이래서 그 이전에 한 조선시대까지 우리 무관들을 선발하는 그러한 과거에는 검술이란 그런 과목이 없었어요. 오로지 화살, 편전 이런 것만 과목에 포함이 되어 있었죠. 참 역사를 보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전쟁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을 위주로 발달시키는 것이 바로 병기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활 위주의 전쟁이 어느 순간 바뀌게 됩니다. 어느 때부터? 예, 바로 임진남부터입니다. 임진왜란 전까지 조선의 무관들은 칼을 장신경으로만 차고 다녔죠. 거의 뭐 사용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부산진에 상륙한 왜군들이 올라오면서 휙 내려보니까 팔이 쭉 달라지고 목이 축 달아나고 이거 뭐야? 일본도에 속수무책 당했죠. 조총도 있었지만은 1대1로 맞닥뜨렸을 때는
조선 병사들이 거의 그 상대가 안 됐던 거죠. 여기에 놀란 조선에서 정조대왕 때 와서야 이제 검술을 개발하게 됐고, 옛날에 검술들을 딱 복원을 했고, 또 외인들이 쓰는 검술을 연구해서 외검보를 만들고, 그 외군 병사들이 쓰는 검술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교전을 잘하겠는가라고는 교전보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이 검술이 좀 더 많이 발전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무술 단체에서 우리는 고구려 무술이다, 백제 무술이다, 무슨 신라의 황창랑이 쓰는 무술이다 막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모두가 다 무예도보 통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이 무예도보 통지, 그러니까 전투 교본이라고 하는 이 무예도보 통지는 총 4권으로 되어 있죠. 4번으로. 그래서 창과 도와 검과 권법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쌍수도, 해동검도에서 주로 그죠? 쌍수도, 예도는 해동검도에서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외검, 그리고 외검 교전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술에서는 제도검, 봉국검, 쌍검 이런 식으로 검술도 막 들어가 있고요. 자, 도와 검의 차이를 아시죠? 자, 도는 무엇이고 검은 무엇일까? 먼저 검은 양쪽에 날이 있습니다. 직선이죠. 양쪽에 날이 있는 것이 검입니다. 대신 직선의 형태를 띠고, 도는 한쪽에만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를 이루고 있죠. 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휘어져 있다는 것은 뭐냐? 그만큼 살상력이 좋다는 거죠. 배기가 잘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물체를 베기 위해서는 찍어 눌러야 됩니다. 힘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휘어져 있는 것은 쓸린다는 거죠. 이렇게 쉽게. 그래서 검보다는 도가 더 전쟁 무기로서는 살상력이 더 높은 겁니다. 근데 현대에 와서 이런 검술을 가지고 우리가 운동을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는 스포츠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제는 이 검이란 것은 어떤 전쟁 도구도 아니고 이제 효용성이 없어졌죠. 그러면 왜 하냐? 이제는 스포츠적인 요소로서 어떤 우리 몸의 건강을 좀 더 만들 수 있는, 건강하게 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스포츠적인 요소로서, 건강적인 요소로서의 검만이 효용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용했던 검은 굉장히 좀 용어 자체도 한자로 되기 어렵습니다. 자, 조천새. 새가 하늘을 날아가는 듯한 자세. 금계독립팔상새. 금계가 사방팔방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자세. 맹호을립새.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향후방적새. 또 외내력새, 좌내력새, 진전살격.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죠? 자, 이걸 좀 더 단순해보죠. 이러한 모든 동작들을 갖다가 품목별로, 요목별로 다 세분화시켜서 이제 세분화, 분류화 작업을 하니까 그냥 동작이 간단합니다. 검이라는 동작의 그냥 특성이죠. 내려배고, 올려배고, 옆으로 배고, 끝. 자, 여기서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은 정면으로 내려배고,
왼쪽, 오른쪽으로 사선으로 내려배고 사선으로 올려배고 이게 답니다. 자, 여기서 어려운 한자형을 다 드러냅시다. 예, 한자를 다 드러내. 자, 그러면은 진전살격 정면 내려배기. 자, 나의 몸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면은 오른 내려배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면은 왼 내려배기. 반대로 하면은 오른 올려배기, 왼 올려배기. 예? 왼 옆배기, 오른 옆배기. 끝. 자, 단순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연결 동작으로 들어갑니다. 한 번에 한 번 나가면은 1동작. 한 번에 두 번 나가면은 2동작. 한 번에 하나, 둘, 셋 하면은 3동작. 자, 이게 끝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반복을 하고 나의 신체 능력에 맞게끔 횟수를 반복해주면은 그만큼 한 번, 두 번 이제 몸에 체력이 붙으면은 반복 횟수가 늘어나는 것이죠. 같은 동작을 10번씩 하다가 10번씩, 10번씩, 10번씩 합니다. 정면 내려배기 10번, 내려배기 10번, 왼쪽 내려배기 10번, 10번씩 합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그거 10번 괜찮아. 이제 20번씩 하죠. 20번씩 하고. 그것도 괜찮아. 이제 아주 가뿐해. 그럼 30번씩 하고. 그렇게 40번씩 하고 50번씩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자, 모든 동작을 1동작에서부터 3동작까지 쭉 진행을 하게 되면 약 1시간 한 30분,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은 빠르게 하면은 1시간 한 10분에서 20분. 좀 느리게 하면은 1시간 30분 정도. 자, 이렇게 되면은 나의 체력이 그만큼 향상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단순화된 동작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동작도 단순화시키고 용어도 단순화시키고. 자, 그러면은 이 검이라는 운동이 우리 몸에 왜 좋을까요? 검은 선의 운동입니다. 선의 운동이요. 그 이전에 그럼 왜 돌을 갖다가 검이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그죠? 검도, 도도, 그렇죠? 검술, 도술. 네. 원래 도술을 해야 맞습니다. 근데 검이라는 용어로 그냥 통칭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이제 도를 사용합니다. 목도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목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냥 검이라는 용어는 오늘날에 있어서 양날이건 한날이건 전부 다 그냥 검이라는 용어로 그냥 통칭을 해서 사용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쓰자고요. 그냥 우리가 뭐 별다르게 우리는 정확한 용어를 해가지고 도니까는 도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통용되고 있는 검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검은 선의 운동입니다. 일직선을 만드는 운동이죠. 왜? 가장 검으로 선을 만드는데 시작점과 끝지점, 내가 시작해서 끝점으로 내려와서 검이 땅에 박히지 않고 중간에 멈출 수 있고 이 선을 만드는 것. 아름다운 하나의 일직선을 만드는 것이 바로 검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검을 선의 운동이라고 얘기를 저는 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선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회전 운동이죠. 손목을 쓰지 않습니다. 검은 어깨를 씁니다. 그래서 어깨를 쓰기 때문에 회전 운동이라고 합니다. 회전 운동. 어깨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쓰죠. 손목을 쓰게 되면은
이 검의 특성상 좀 배기가 돼야 되는데 치기가 됩니다. 이렇게 검을 이렇게 쓸어 내려가야 되는데 치는 꼴이 돼가지고 어떤 비효율적인 그런 행동이 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검을 사용할 때는 손목을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전 운동이고, 그 다음에 하체가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보라는 것은 몸의 체중을 내 하체에 적당한 유격을 두면서 너무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장 빠르게 다음 동작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걸 갖다가 우리는 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끊임없이 볼을 밟아서 나갑니다. 그래서 검은 한 볼을 나갈 때 한 칸, 1보 1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움직임을 통해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새롭게 종합해서 만든 것이 바로 스포츠 검도도 한 번 나갈 때 제자리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발이 나갈 때 한 번, 두 번 나갈 때 두 번 이런 식으로 해서 발과 검과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의 효과를 좀 극대화 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최초에 얘기했듯이 안법, 보법, 검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칼이 나갈 수 있는 지점을 생각하면서 검을 대고 그 지점으로 했느냐. 그래서 물러나면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지점을 생각하죠. 그래서 검수를 하면 할수록 잡념이라는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막 들어와 있습니다. 버스 타고 가는데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버스 타고 가면 뭐가 있고, 내가 늦게 가면 또 상사가 뭐라고 할 것이고, 오늘 일이 무엇인데 이걸 스트레스 받고, 또 이게 잘못되면 어떠냐, 잘되면 어떠냐, 내가 주식이 올랐는데 모든 목소리들이 있는데 이 검을 하는 순간에는 다 잊혀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신이 맑아지게 되고, 그리고 집중력이 향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어지게 되죠. 그 하는 순간만큼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동안 그거를 하는 동안에는 잡념이 없어지고 집중력이기 때문에 이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라는 것입니다. 잡념이 없어지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움직임을 1시간 반 동안 지속적으로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심폐활량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신체 능력이 향상이 되죠. 자, 봅시다. 정신 맑아지죠? 어깨 운동이 계속되죠. 심폐활량 좋아지죠. 하체 근력 좋아하면서 근지구력 향상되죠. 또 팔로 움켜쥐고 검을 잡기 때문에 전완근 좋아지죠. 악력 좋아지죠. 악력이 좋아지면 뭐가 좋아질까요? 몸, 오장육부가 다 좋아집니다. 그리고 움직임을 통해서 복부에 힘이 가게 되고, 그래서 전신 운동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좋은 운동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앞으로 지금은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와이셔츠를 입고 이렇게 앞자리에 섰지만은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트레이닝복을 입고 직접 필드에서 동작을 하나하나, 너무 급하게 배우면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한 동작 내에서 두 동작까지, 한 시간에 한 동작에서 두 동작까지 숙달할 수 있는 거. 자, 처음에는 검을 잡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또 검을 쓰는 방법, 목검을 쓰는 방법, 그리고 진검. 지금은 우리가 진검 안 쓸 겁니다. 가검을 쓸 겁니다. 저도 이제 수련을 할 때는 가검을 씁니다. 진검을 쓰게 되면 잘못하면 몸을 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검을 이제 사용할 것이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 가검과 목검 이런 걸 갖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면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돌아왔는데 아침 저녁 쌀쌀합니다. 그래도 운동을
검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아침에 땀을 흘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찬물로 한번 샤워를 쫙 하고 나면 새롭게 이제 아주 프레시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고려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하나 잘 따라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년에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은 그때는 실질적으로 진검을 이용해서 물체를 베는 그런 것도 한번 보시게 될 것이고, 또 뭐 가검을 가지고 뭐 야채를 채소를 베거나 뭐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 시범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 원하시는 그런 동작, 게임에서 나오는 검술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재미있게 다양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